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10쌍 중 8쌍의 부부가 남성의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분리가 필요하지만 이혼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혼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당장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예전보다 훨씬 크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폭력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금지를 수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가해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구치소 구금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금지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슨 사유로 인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도 소상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활동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자나 전화,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 연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안을 어기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하다 보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실효성이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기재가 필요한데 이때 법원이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나 다른 사항들을 준비하여 본인의 주장과 신청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을 당했다면 지부한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내역을 보관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나 처방약, 비용 영수증, 사진이나 제3자의 정언이 담긴 진술서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이 높은 분리조치인 접근금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위협적 행동으로 인해 신변이 위험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불안을 줄여보시고 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